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갈공명과 황홀령이 만나는, 이번 시간에는 제갈공명과 황홀령이 어복포에 가서 기문에 대해서 시합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스승 서마의 선생의 생일 다음 3일날, 3일째 되는 날, 제갈공명이 사마의 선생 장원에 이렇게 갔는데, 벌써 황홀령이하고 황승원이, 모녀가 쌍두마차를 가지고서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복포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마차에는 모든 걸 다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은 야유회를 가듯이 그러니까 하여튼에 그늘막까지도,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 그 다음에 이제 탁자,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서는 이제 요리 골고루 황홀령이가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요리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다 해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서는 마차에다 싣고서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이 이 마차를 타고 어복포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황홀령이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인피면구를 쓰고 남장을 해가지고서는 마차를 직접 몰아요. 아주 그냥 활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튼 선녀한테서 배운 이 기술이 말까지도 막 탈 수가 있으니까 마차 모르는 것은 이것은 여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몰고서는 어복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황홀령이가 어떤 그늘막,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걸 탁탁탁 치고 안에다가니 탁자를 딱 준비하고서는 먹을 걸 꺼내놓고, 옆에서 제갈공명이 보고서는 아주 탄복을 해요. 머스마도 저런 머스마가 없습니다. 막 장정이 하는 일을 척척 해냅니다. 아니 그냥 성격도 활발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인피면구를 써가지고 여튼 약간 꼼부에다가니, 그리고서는 이제 상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서는 남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서는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서는 이제 황홀령이가 얘기를 해요. 이 어복포 안에 8개 진 기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시험 장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산에 먼저 올라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넷이 이제 어복포 바로 이제 앞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딱 밑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입구는 아주 좁은데 거기로다가니 한 50m 정도를 딱 들어가면은 이 둥그렇게 산으로 절벽으로 돼 있으니까 원형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입구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50m 정도 이렇게 좁은 길로 해가지고서는 거기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서는 저 끝에 이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끝에다가 내가 표시한 돌을 갖다 놓을 테니까 공자께서는, 이제 제갈공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공자가 이긴 걸로, 그러면 이제 아버님하고 스승님이 얘기한 장원으로 뽑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제갈공명이 딱 보니까 별로 표시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딱 다 보이는데 정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수로가 이렇게 꼬불꼬불 나 있고 길이 나 있고, 또 한쪽으로는 모래 언덕이 있으면서 저쪽에는 돌무더기가 몇 개, 이렇게 돌무더기 몇 개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그 낭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 이럽니다. 그 이제 네 명이 이제 내려와서 어버쿠 입구에서 그 돌무더기로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옆으로 살짝 치우고, 그리고서는 그 황홀령이가 돌멩이 하나를 짚더니 그 이제 목하고 목물하고 이제 그 붓하고 이제 다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그 붓에다 이제 목물을 딱 축여 가지고서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돌에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 돌을 최고 깊은 곳에 거기다가니 갖다 놓고 올 테니까 공자께서는 내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황홀령이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이제 지났는데 황홀령이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공자께서 내가 표시한 돌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최고 먼 곳에 깊숙이 갖다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돌을 하나 딱 잡아요. 그래 이제 붓에다 목물을 해가지고서는 동그라미 둘을 그립니다. 둘을 그리면서 내가 이 돌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요 기문이 위에서 보니까 팔개 기문하고 비슷한데 내가 여기에다 태극 기문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온 다음에 낭자께서 이 돌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역으로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령이 예, 알았습니다. 그 이제 제갈공명이 이 돌을 가지고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지났는데 황홀령이가 표시한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간중간에 태극기문을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아마 기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나오기가 극히 어려울 겁니다. 낭자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이제 호승심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황홀령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이 그 아버지 황승원이하고 사마의 선생하고 둘이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저 대인, 그 어저께 주신 요 그러니까 책자, 메모한 책자 기문, 요것을 아주 유용하게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요거 마지막 페이지가 벼있걸래. 내가 거기에다가 이 8개 기문에다가니 태극 기문을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해놓은 해설서를 내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대인께서 들어가서 낭자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황승환이가 그래 한번 줘보게. 그래가지고서는 최고 뒷장을 피니까 거기에 8개 기문에 태극 기문을 더한다 해가지고서는 쭉 해설서가 나와 있어요. 그 황승환이가 쫙 읽어보니까 어지간한 상식 가지고는 이 기문이 발동을 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문 설치를 해 놓으면은 가다가 이게 이제 발자국 수를 다 세야 돼요. 좌로 몇 보, 우로 몇 보,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가 머릿속에 다 계산해 가지고서는 들어갔다가니 이제 역으로 그렇게 밟고 나와야 되는데, 제갈공명이 해놓은 기문 설명서를 보면은 가다가니 내가 이제 그 기문 설치한 그 발판을, 그러니까 이제 도로 밑에다가니 이제 발판을 갖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발판을 밟고 지나가면은 이
기문이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50m 후에 길이 불끈 서면서 그 앞에 나무가 생기면서 길이 옆으로다가 이렇게 나버립니다. 저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쪽 길하고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로가 되는 거죠. 그냥 서 있는 미로가 아니라 기문이 작동하는 미로. 그런데 이제 기문이 이제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이 밑에 발판, 그러니까 기문을 설치해 놓은 발판을 밟게 되면은 또 뒤에 50m 후방에 있는 길이 또 변해요. 이게 이제 변하는 그 과정도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길 밑에 있던 나무가 딱 올라서면서 이 길이 옆으로 해갖고서는 또 옆길로 다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은 완전히 나무로 다 막혀가지고 길이 옆으로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계산이 막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는 잘 계산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실타래처럼 이게 설켜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밑에 발판을 계속 밟게 되니까 본인은 모르지만은 무심결에 이게 밟게 되면은 뒤에 50m 뒤에 또 그 기문이 작동을 해가지고 길이 또 끊기면서 옆으로 나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길도 막혀 있고 나무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 옆으로 이제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뺑뺑 돌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문에서 얘기하는 생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기문 그 미로에 빠지는 건데, 이제 황승원이가 쭉 읽어보고서는 그 좀 미심쩍은 것은 제갈공명한테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데도 황승원이가 이게 읽어갈수록 얼굴이 흑빛이 돼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이제 그럽니다. 선생, 그러니까 이제 사마의 선생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고서는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의 선생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끝에 가서는 완전히 이 해설서의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기문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 가서 움직이면서 한번 요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튼 그 낭자를 얼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 봅시다.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2시간 정도 지금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건데 물도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15분 만에 나올 줄 알고 그때 이제 위에서는 막 그 햇빛이 내려쬐가지고 이 햇빛 밑에 있으면은 막 땀이 이렇게 나요. 그 정도로 이제 약간 그 더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여름 그 정도 쪽이었으니까 지금 2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마의 선생하고 황승원 그 대인하고 황승원이하고 둘이 이제 그 기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북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물하고 이제 가지고 먹을 거 음식 좀 가지고 물하고 가지고서는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그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딱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또 이제 물하고 이 음식 좀 먹을 거 하고 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들고서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50m 이제 길 쭉 가가지고서는 나무를 옆으로 치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가지고 땀을 막 흘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 나오들 못해가지고 문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나무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안에서 보면은
고기를 이제 그 옆으로 밀으면 되는데, 이 나무를 밀어야 되는지, 뭐 옆으로 뒤로 밀어야 되는지, 앞으로 당겨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좌로 밀어야 되나 우로 밀어야 되나 그것도 모를 뿐더러 그 나무가 긴 줄도 몰랐어요. 고기가 길인 줄도, 그 나무 뒤가 길인 줄도 몰랐고, 여튼 계산하고 해가지고서는 겨우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기진맥진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분명히 딱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수호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 황홀령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아주 뭐 그러니까 한 4시간 동안을 거기서 그 떼약볕에서 기진맥진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사마위 선생이 가져온 이제 물하고 음식하고를 좀 먹었다고 해도 어디 그늘에 가서 쉴 데가 없어요. 남은 줄 알고 가서 만져보면은 벽이고, 또 그늘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그늘은 없어요. 나무 밑으로 가면은 그늘이 있을까 하고 나무를 만져보면은 그게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기문이 이제 이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말하자면 이제 헛개비를 보는 거죠. 헛개비. 그 안에서. 그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가져온 물하고 음식하고 딱 펼쳐놓고서는, 이거 드시고서는 천천히 나가도 됩니다. 나가는 그 저기는 내가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그 이제 이렇게 나무를 옆으로 해놨으니까 길이 빤히 이제 나가는 길이 빤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제갈공명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게 기문을 잘 설치해놓고 이 어복포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황승원한테 얘기해요. 대인, 만약에 여기에 적군 대장이 미루에 빠지면은 나중에 꺼내주지 마십시오. 지금 대인께서는 이게 처음 그 해설서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갔지만은, 그 해설서를 몇 번 보고 여기 들어와서 좀 연습하다 보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처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들고 가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이 그 요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딱 해보니까 그게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갈공명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쉬워요. 쉬운데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쉬웠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접한 사람들,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8개 기문에다가니 태극 기문을 플러스해 놓은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기문 장치를 무심결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밟았는데, 밟았다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50m 뒤에 기문이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뭐 지형이 막 변해버리니까, 길이 나무가 탁탁해서 막아버리고 길이 옆으로 나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냇물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다가니 이쪽으로 흐르고, 또 이쪽에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돌무더기가 이쪽에서 불끈하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서는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어복포에서는 완전히 이제 제갈공명이 장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황홀령이하고 둘이 이제 그 맺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갈공명이 이제 황승원이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대장군이 이제 갇히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황승원이한테 이제 제갈공명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황승원이가 이제 그 대장군을 꺼내줘요. 그것을 이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한 10 몇 년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적벽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그 적벽대전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할 테니까, 적벽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조조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 형주를 이제 그 유왕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주유는 막 이제 화병으로 죽어요. 형주를 차지하려고 미리 이제 그 제갈공명 계획에 의해서 이제 동우한테 먼저 차지하라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유가 우리한테 보름 정도만 여유를 주면 우리가 차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갈공명이 한 달을 줍니다. 그 꽃배기로 줄 테니까 그동안에 그 동호에서 만약에 형주를 차지를 하면은 우리가 아무 소리 않겠지만은 한 달 이내에 차지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그 다음 하루째 쉬는 날 우리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그 병사들은 수전에는 능한데 육전에는 그렇게 능하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병사들이 육전에는 아주 셉니다. 수전에는 약하지만 그게 이제 뭐 돌림병이 돌고 뭐 어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서는 이제 형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막 협조를 하니까 제갈공명의 명에 의해서 여튼 조조 병사들을 실현은 하지만 어쨌거나 형주를 유왕숙이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동호병들을 퇴치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주민들까지 나서서 그 성을 막 지키니까 한 달째 되는 때에도 주유가 정복을 못합니다. 성을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지나고 그 이튿날 깃발이 전부 유비 깃발로 다 그냥 바뀌면서 성루에 꽂혀 있는 깃발이 그러고서는 딱 나타나는 게 이제 관원장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성을 접수를 했다. 니네들은 니네 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서는 이제 저쪽 양양에서 이제 그랬는데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는 또 이제 조자룡이 딱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주유가 이제 막 화가 도져가지고서는 옆구리가 터집니다. 그 이제 화타가 와가서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나섰는데 화타가 얘기하기를 100일 이내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100일 동안은 정형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화낼 일이 또 생겨요. 그래갖고는 또 옆구리가 또 터집니다. 그 성격이 막 불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유하고 노숙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주유는 어쨌거나 상대방을 공격해야 이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노숙이는 상대방하고 손잡고 같이 이제 그 조주를 대항하는 걸로 유왕숙이하고 손잡고 이렇게 이제 노숙이는 유화 정책을 쓰는데 주유는 어떻게나 그 무력으로 형주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니 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하늘이시여 주유를 냈는데 왜 또 제갈공명을 내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한탄을 해요. 제갈공명한테 하는 일마다 진인가? 하는 일마다 계획을 다 짜가지고서는 주유가 짜가지고서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다 하고서는 계획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제갈공명이 손바닥 아니에요. 제갈공명이는 딱 알고서는 거기에 대처를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이제 형주를 이제 유왕숙이 이제 차지했고서는 익주를 이제 손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육주를 또 손에 넣어요. 그때 이제 그 형주는 그 관원장이한테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 이제 관원장이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잘 했는데 북쪽을 맡고 동무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 익주를 완전히 유비가 이제 차지를 하면서 그쪽에 안정이 되면서 관원장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익주가 완전히 우리 땅이 됐으니까 북쪽을 내 살아생전에 조조 저놈을 그냥 조기하고서는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북쪽으로 다 이제 그때 이제 조조도 여튼 뭐 이쪽으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둘이 이제 다투게 돼요. 권성 그 근방에서. 그런데 동호에서는 어쨌거나 형주를 차지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몽이 이제 대도독으로 있는데 육손이 손권한테 현책을 냅니다. 육손이 이제 약관이 이제 36세. 그때 됐을 때 이게 손책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손권이 형이 손책인데 두 번째 이제 군조주 손견이 아버지고 그러니까 손견, 손책, 손권 이렇게 내려왔는데 손책의 사위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육손이 아주 그냥 그 머리가 뛰어나죠. 그 이제 대장군 중에서도 주유가 36세에 이제 대도독이 됐는데 여기 육손도 39세에 이제 대도독이 되게 돼요. 그 이제 아주 현책을 내 가지고 형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관운장이 관우에 대해서 얘기할 적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육손이 이제 그 대도독을 맡고 있을 때 유비가 성도에서 저기 장비의 등살에 못 이겨서 둘째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뭐 맨날 와서 울으니까 울면서 그냥 에? 형님은 도원결의를 잊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낯이 나랬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기를 맹세한 그 도원결의를 잊었습니까? 우선은 막 맨날 와가지고서는 울면서 유비를 붙들고서는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돼요. 제갈공명은 적극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러 갈 적에는 반대하는 그 신하들은 안 데리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제 그 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들 사기가 떨어진다. 해가지고서는 제갈공명이는 이제 성도에다 놔두고 유비가 이제 여기로 그 동우를 치러 내려옵니다. 60만 대군을 데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이 동우의 대도독 육손이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손이는 어쨌거나 이 처음에는 뒤로 밀리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릉전투에서 한 번에 일거에 유비 군대를 패퇴를 시킵니다. 이제 그 이릉전투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복포 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복포에 이제 육손이 이제 여기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의 이야기를 이제 줄거리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백제성에 들어갔다가 백제성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그 후퇴를 하면서 백제성으로 들어가요. 성도까지 못 가고 너무나 그냥 막 여튼 제갈공명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병사들을 끌고 나왔는데 60만 대군이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 다시는 혁한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한번 병사들을 완전히 뭐 거의 다 죽었으니까 한 80%가 죽었으니까 뭐 68은 48, 한 50만 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나라로 촉한 나라로 이렇게 봐서는 여기서 완전히 괴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손이 이참에 아주 그냥 그 촉을 쓸어버리자. 이제 계획을. 그 형주에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딱 짜면서 지금 백제성에 유비가 가 있다고 하는데 유비부터 잡아버리고 아주 촉한을 우리가 복속을 시키자. 계획을 이제.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500명 그러니까 이제 수하 부대, 친의 부대를 데리고서는 이쪽 이제 이릉으로 해갖고서는 전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북포 옆을 지나게 됩니다. 육선이 그러니까 이제 대도독이죠. 동호에. 그래 이제 어북포 옆을 지나게 되는데 어북포 그 안에서 계곡 안에서 막 그 기가 팍 나오면서 그 육선이 이제 불 줄 아니까 그 안에 막 여튼 병사들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 그 하늘로 막 뻗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육순이 이제 이 앞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앞산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별것 없어요. 뭐 절벽이고 둥그렇게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돌무더기 몇 개 있고 나무 몇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마침 이제 지나가던 그 나무꾼한테 물어봐요. 여기 저 안에서 지금 막 그 기가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당신은 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인간 뭔가 들은 게 없겠냐?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그 제갈 승상께서 저 안에서 20만 대군을 훈련시킨다고 우리 민간인들은 나무꾼들은 그 옆에 범접을 못하게 이렇게 편말도 해놓고 그 입구를 돌로다가니 이렇게 살짝 막아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육순이 딱 보니까 뭐 별것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입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제가 압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와서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 돌만 치우면은 이 길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가르쳐줘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아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여기는 군사 시설이 돼 있으니까 민간인들은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편말이 딱 이렇게 거기 편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날씨가 굳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적에는 이 안에서 군대 그 병사들 훈련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 그냥 뭐 우렁차게 그 막 돌이 막 날라다니고 뭐 하고서는 그런 소리가 그 저 밑에 동네까지 이렇게 들리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선이가 이제 젊고 또 이제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학문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겠느냐. 나도 이제 기문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육선이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육선이가 이제 어복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